네, 이렇게 자주 온라인 공개 방송 함께 하시면은 또 전문가와의 이런 유대 관계도 좀 형성을 해 가시면서 또 재미나게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이종목 전문가 시장관 궁금하신 분들은 유튜브 들어가셔서 무료로 온라인 공개 방송 들으시면은 또 이렇게 이야기 나누실 수 있습니다. 저희 종목 상담 해봐야죠. 전화도 열려 있고요. 게시판에 글 올려주셔도 됩니다. 첫 번째 종목은 전화 상담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예. 저도 매일 보고 있어요. 토마토 방송. 아유, 감사합니다. 매일 보시면서 또 도움되는 정보들 가지고 수익을 좀 잘 내고 계신지도 궁금한데 요즘에 주식 투자하시기 좀 어떠세요? 아이고, 제가 너무 꼭대기에서 사가지고 아. 아주 너무너무 힘들어요. 아, 이거 매수 시점이 약간은 좀 어긋나셨던 것 같은데 어떤 종목인가요? 포스코 케미칼 100% 22만 3천 원. 100%요? 네. 22만 3천 원. 오늘이 22만 4천 원인데 22만 3천 원에 사셨어요? 언제 사셨어요? 한 달 반 그 정도 됐어요. 아, 가격이 오늘 종가랑 비슷해가지고 저는 근래 사셨을까 했는데 한 달 반 전에 사셔가지고 지금 원금 회복이 그럼 된 거네요? 네.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세요? 어디까지 올라가냐, 어디에서 팔아야 되나. 아, 그러면 원하시는 목표가 있으세요? 28에서 30. 28에서 30. 알겠습니다. 과연 그래서, 될까? 네, 뭐, 목표는, 너무 낮으면 또 서운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높게 잡으신 것 같은데, 저희가 과연 현실성 있는 목표치인지 이런 부분들 앞으로 전략 봐드릴게요. 잠시만요. 예. 포스코 케미칼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거예요. 워낙에 2차 전지 핵심 종목인데다가 사상 최고가 직전 고점까지 재차 와 있습니다. 최근에 굵직한 뉴스 내놓으면서 다시금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는데요. 이분의 매수 가격이 22만 3천 원, 비중이 100% 화끈하게 이 종목에 올인을 해주셨는데 과연 잘 선택한 것인지 앞으로의 가격 전략은 어떻게 세울지 이재필 전문가님 어떻게 해볼까요? 자, 진짜 뭐 시원하게 지르셨네요. 자, 뭐 포스코 케미칼 일단 뭐 비중은 좀 실어도 되는 종목이긴 한데 너무 그냥 100%는 너무 심한 겁니다. 자, 그리고 그 전에 먼저 제가 시청자님한테 궁금한 게 있는데 얼마간의 기간을 좀 투자하실 수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만약에 이거 뭐 단기간에 이렇게 본다라면 원하시는 가격 28만 원 못 가요. 단기간에 못 갑니다. 근데 25만 가도 돼요? 예. 25. 예. 근데 조금 이 시간을 투자를 하실 수 있다라면 그러니까 뭐 한 1년에서 2년 정도 그 정도 시간을 투자를 하실 수 있다라면 원하시는 가격도 갈 수 있다라는 생각이에요. 자, 이 포스코 케미칼이 이 우리나라에서 지금 뭐 유일하게 양극재, 음극재 다 같이 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리고 지금 뭐 저 매출이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 쪽으로 굉장히 많이 집중이 돼 있었어요. 근데 며칠 전에 삼성 SDI 쪽으로 양극재 저 40조 규모 뭐 2032년까지긴 하지만요. 그 정도 공급 계약을 체결했거든요.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어떤 한 군데에다가만 납품을 하면 그 납품하는 회사가 뭐 다른 데를 이렇게 알아본다든가 다른 물량을 덜 준다든가 이렇게 돼버리면 상당히 피곤해질 수 있는데 지금 납품하는 데가 큰 게 한 개 더 생겼다라는 거는 그만큼 매출 성장의 안정성이 그만큼 높아진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또 공장 증설이 있는데요. 음극재 쪽은 지금 이 2차 전지에서 쓰는 음극재는 거의 뭐 천연 흑연보다는 인조 흑연을 주로 이렇게 쓰고 있는데요. 그거는 뭐 저 충전 속도나 뭐 이런 것들이 인조 흑연이 훨씬 더 빠르기 때문에 저 성능이 우수하기 때문에 인조 흑연을 쓰는데요. 지금 현재 생산할 수 있는 규모가 8천만 톤 정도예요. 근데 이거를 10,000톤을 더 추가로 지금 증설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뭐 올해는 완공이 좀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음극재 쪽에서도 매출이 많이 늘어날 겁니다. 자, 그러면 뭐 지금 전기차 쪽 마찬가지 저 미국 쪽에서도 IRA 법안 뭐 이런 부분들은 중국 쪽에 있는 중국 쪽에서 소재 생산하고 뭐 그런 것들 다 배제하자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뭐 공장도 막 증설하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매출액이 늘어나는 거, 실적이 좋아지는 거 이런 부분들은 좀 정해진 길이에요. 그런데
지금 단기간에는 지금 기술적인 부분들을 보게 되면 조금 조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보시면 이때 그 전에 우리 시청자님이 이 가격대에서 조금 내려올 때 그때 매수한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자, 작년 11월 15일 날 23만 9천 원 일단 고점을 찍고 한번 이렇게 좀 많이 이렇게 고생을 시켰죠. 그리고 지금 엊그저께 며칠 전에 재료가 나오면서 이 갭으로 확 떠서 시작했는데 지금 계속해서 뭐 이 부분들을 돌파를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갭이 발생된 구간, 이 구간에서 여기 신용 물량이 늘었습니다. 자, 여기서 투기적으로 좀 신용은 개인 투자자들이 하는 거죠. 개인 투자자들이 그것도 투기적인 그런 부분들이 좀 붙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좀 소화가 돼야 돼요. 그 지금 당장은 뭐 그렇게 조금 움직이기 힘들 것 같은데 크게 보면 뭐 이런 부분들도 좀 긴 관점으로 보면 나중에 다 소화가 좀 될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뭐 조금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구간이 있겠지만 길게 보면 이걸 뚫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시청자님 25만 원 정도 뭐 그 정도도 마찬가지고요. 자, 뭐 다른 종목들 매수를 하셔갖고 이 포스코 케미칼보다 더 좋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도 그렇게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대형주 중에는. 그러니까 일단 뭐 지금 현재 상태에서 저 100% 비중은 조금 심합니다. 이거는 100% 비중은 좀 심한 거니까 뭐 매수하신 가격 지금 22만 3천 원인데요. 자, 내일 뭐 조금 저 플러스건 나오고 있으면 한 70%는 정리하세요. 70%는 정리하시고 한 30% 정도만 한 28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 그 정도 구간까지 조금 긴 관점으로 들고 가보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비중이 너무 높으셔가지고 물론 손실낼 종목은 아닌데 비중 조절을 좀 해주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대안 마련해 드렸어요. 더 궁금하신 점 없으세요? 제가 14만 4천 원부터 네. 계속 이렇게 하고 또 쉬고 하고 쉬고 이랬어요. 아, 그 사이에도 그럼 수익 좀 내셨겠네요. 네, 지난번에도 1,200만 원 수익 내고 또 들어온 거예요. 아, 예. 근데 그렇- 이번에 실수를 해서 네. 꼭대기서 샀어요. 아, 그러셨군요. 워낙에 14만 4천 원서부터 한 사람이에요. 그러셨군요. 네. 워낙에 수익을 많이 줬던 종목이어서 확신이 있으셔가지고 그렇게 사셨던 거네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포스코 케미칼을 믿어요. 네. 그 좋았던 기억으로 마무리까지 그 이상까지도 좀 내다볼 수 있기를 저희도 함께 바라보겠습니다. 오랫동안 함께 하시면서 수익 잘 누려보시기 바랄게요. 25만 원까지는 갈 수 있을까? 25만 원까지 지금 말씀해 주셨고요. 네. 플러스 구간에서 비중을 30%로 좀 줄여주시고 나머지 물량만 28에서 30만 원 정도까지 장기 투자하신다면 가능하다. 이렇게 가격 전략 드렸습니다. 네.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아나운서도 고마워요. 예, 앞으로도 계속 저희 토마토TV 사랑해 주세요. 네, 안녕히 계세요. 예.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종목 포스코 케미컬 봐드렸습니다. 네, 목소리에 밝음이 좀 묻어나는 시청자분이셨는데 포스코 케미컬에 대한 기억이 굉장히 좀 좋으시네요. 이번에도 꼭 수익 내고 나오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어떤 분이 또 신청을 해주셨을까요? 게시판으로 가보겠습니다. 조수연 캐스터 골라주시죠. 네, 유튜브를 통해 들어온 종목 진단입니다. 닉네임 오늘은 좋은 날님 종목 위니어고요. 매수가 2,650원에 12% 보유하고 계십니다. 목표가를 어느 정도 잡으면 좋을지 진단 부탁드리며 상승 시 추가 매수도 가능한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라고 남겨주셨네요. 오늘 위니아가 2,535원으로 마감했습니다. 차트 봤을 때 아마 작년 12월쯤에 매수하신 게 아닌가 싶은데요. 위니어 하면 딱 김치 냉장고가 떠오르는데요. 이 종목 가전제품 관련 종목입니다. 그런데 12월에 한창 애플페이 국내 도입 이슈 있을 때 같이 부각이 됐던 종목인데요. 애플 서비스 센터 관련주로 한번 급등했었습니다. 그때 연일 급등하면서 2,000원대 올라서기 시작했는데요. 이 종목 추가 매수 가능할지 목표가는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실지 이재필 전문가님께 자세한 진단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위니아 같은 경우는 실적 부분들이 재작년까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근데 작년 실적이 굉장히 안 좋아요. 전부 재작년까지 한 428억 정도 영업이익 기준 흑자가 났으니까 물론 그 전에보다 좀 줄어든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뭐 작년 같은 경우는 적자가 굉장히 많이 나요.
뭐 1분기에 249억 정도 적자 나고 2분기에 189억이 적자가 났습니다. 그리고 3분기에는 좀 흑자 전환을 했는데 그렇게 만족스럽지 못한 그 정도 수치입니다. 한 54억 정도 영업이익 기준 흑자가 났고요. 자, 그렇다면 지금 기존에 기업이 내던 실적들 이런 거에 비해 보면 지금 시가총액이 굉장히 낮은 수준이지만 만약에 이런 부분들을 극복하지 못한다라면 결코 이게 싼 주가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어려울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지금 지난주에 제가 한번 말씀을 이 시간 마감 무렵에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감사 보고서가 나오고 그럴 시즌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근데 꼭 이 기업이 그렇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위니아가 그렇다라는 얘기는 아닌데, 자, 좀 적자가 나는 기업들, 그리고 부채 비율이 높은 기업들, 이런 기업들은 지금 조심해야 될 때가 왔어요, 분명히. 자, 위니아도 마찬가지로 보시게 되면 부채 비율이 지금 작년 기준으로 580%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금리도 많이 올라서 이자 부담도 굉장히 클 거고요. 자, 지금 현재 이 감사 보고서가 나와서 안 좋게 나오면 의견 거절이나 이런 게 나오면 바로 거래 정지가 되겠지만 또 그걸 피하기 위해서 앞으로 보십시오. 유상증자 이런 거 주주배정 유상증자 이런 것들 하는 기업들 많이 나올 겁니다. 근데 그게 이런 쪽 적자가 나고 또 부채 비율 높고 그런 기업들이 주로 그런 기업들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조금 적자 나는 기업, 부채 비율 높은 기업들, 이런 걸 거래하시려면 일단 감사 시즌이나 지나고 난 다음에 그때 거래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자, 다행히 우리 시청자님 매수하신 가격이 2,650원 정도면 지금 현재 가격하고 그렇게 큰 차이가 없습니다. 큰 차이가 없고 또 이게 위쪽으로 이렇게 좀 반등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거래된 부분들이 굉장히 많죠. 매수하신 가격대 여기서 거래된 부분들이 거래량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자, 이게 저항선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곧 매물대고 저항선이라는 얘기니까 이게 위쪽으로 움직인다고 하더라도 이걸 뚫기는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그러면 지금하고 그렇게 큰 차이가 없으니까요. 저라면 일단 바로 정리를 하고 다른 쪽에서 매매를 할 것 같고요. 자, 시청자님께서도 추가 매수까지 말씀해 주셨는데 추가 매수는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오히려 있는 종목도 있는 주식도 좀 매도를 하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감사 시즌 끝나고 난 다음에 그때 다시 생각해 보는 거 그렇게 권유를 드리겠습니다. 네. 요즘에 실적 시즌이잖아요. 그래서 더욱더 재무제표 더 꼼꼼하게 봐주셔야 됩니다. 추가 매수는 좀 하지 않으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의견 드렸고요. 위니아를 비롯해서 여러분들이 가진 종목이 수익을 잘 내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점검이 좀 필요해 보인다. 위니아를 통해서 다시 한번 또 배워봅니다. 게시판에 있는 종목 알아봤습니다. 다음으로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네, GN1 에너지. GN1 에너지 맞으세요? 예. 예. 얼마에 사셨는데요? 4,600원 정도고요. 10%. 네. 4,600원에 10% 정도. 손실 구간이기는 하지만은 손실률이 사실 엄청 높지는 않은데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세요? 예, 이게 지금 제가 그때 이게 지중열 이용해서 건물이나 시설 냉난방 시스템 설치하는 회사라고 제가 듣고 예. 12월 초에 엄청 올라갔었거든요. 한 7,000원 돌파했었는데 네옴시티 관련주다 무슨 MOU가 체결됐느니 무슨 얘기가 있어서 그때 많이 올라가고 그다음부터 이제 좀 확 내려왔을 때 제가 산 게 4,600이거든요. 아, 네. 근데 그 후에 지금 한 달 반 동안 계속 4,000에서 4,300 거기 왔다 갔다 계속 그러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제 생각에는 이게 쭉 가다가 이제 팍 내려가든지 팍 올라가든지 할 것 같은데 이 회사의 그 경쟁력이 좋은 회사면은 이렇게 쭉 가다가 팍 올라갈 것 같고 네. 별로 신통치 않은 회사면은 꺾이겠고. 아무래도 이렇게 쭉 가다가 이제 다시 팍 3,000 밑으로 떨어질 것 같고 네. 과연 5,000으로 올라갈까요? 3,000으로 떨어질까요? 아. 그러니까 이 회사가 이게 어느 네. 정도 괜찮은 회사인지 경쟁력이 국내에도 있고 네. 국제적으로도 있는
이쪽 분야에서 있는 건지. 이 예. 회사 최근에는 또 네네. 지난주에는 아마 리튬 관련도 또 된다는 뭐 뉴스가 뜨고 해서 네. 뭐 조금 올라왔다가 그러고 있어요. 뭔가 이 지앤원 에너지와 관련된 뉴스는 다 알고 계신데 정말 내가 보는 이 뉴스가 맞나? 이 회사가 정말 좀 내실이 있나? 이 부분이 좀 궁금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네. 네, 저희가 체크해 보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네. 좀 전에 화면 보면서 시청자분들도 느끼셨겠지만 막 급등락을 하다가 이제는 좀 뭔가 제자리 걸음을 나타내면서 올라갈까 내려갈까 그 기로에 서 있다 이런 느낌을 시청자님이 받으세요. 저도 이야기를 들으면서 끄덕끄덕 하면서 들었거든요. 과연 어떤 쪽으로 방향을 잡게 될 것인가. 전문가님 의견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자, 이 지앤원 에너지 같은 경우는 상장될 때 당시에는 GNC 에너지의 자회사였습니다. 근데 GNC 에너지가 뭐 최대 주주로 있다가 매각을 뭐 작년에 엔투텍이라는 회사로 넘어갔는데요. 그 전에도 상당히 좀 매각을 하려고 막 그렇게 했는데 뭐 불발되고 막 그랬던 전례가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근데 뭐 작년에 엔투텍이라는 회사로 인수는 피인수는 됐어요. 근데 자, 이 엔투텍이라는 회사를 이걸 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야, 이 회사를 믿어도 되나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뭐 반도체 관련되는 뭐 그런 쪽인데 엔투텍 같은 경우는 지금 전혀 다른 쪽에 좀 이런 부분들을 사업들에 좀 눈독 관심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뭐 저런 쪽 뭐 엔터 쪽, 뭐 이런 쪽도 좀 관심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이 지앤원 에너지도 인수를 했고, 그리고 이 지앤원 에너지를 인수를 하면서 뭐 공시가 되게 좀 호재성 공시, 좋은 공시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어떤 거냐 하면 뭐 과거 뭐 얼마 전에는 북미 쪽에, 미국 쪽이죠. 그쪽에 염호에서 직접 리튬을 추출하는 뭐 그런 사업 뭐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그리고 또 얼마 전에는 엔투텍하고 이 지앤원 에너지가 이 남미 쪽에 그쪽에 이 트라이앵글 존이라는 게 있는데 그쪽에서 전 세계 리튬의 한 65% 정도가 그쪽에 매장이 돼 있습니다. 그쪽에 또 염호를 또 인수를 추진한다 막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자, 이 보유하고 있는 자금력으로 그렇게 대규모 사업을 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아마. 그런데 한다라고 호재성 공시는 나오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주가는 좀 출렁출렁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뭐 근데 어김없이 보시게 되면 조금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위로 급등이 나오면 어김없이 위에서 꼬리를 달아요. 자, 보시면 제가 한번 표시를 하면서 말씀드릴게요. 자, 위에 급등하면 꼬리 달고 또 급등하면 꼬리 달고 계속 뭐 급등하면 꼬리를 계속 안 단 적이 거의 없이 계속 달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누가 급등을 하면 장중에 그걸 이용해 갖고 계속 물량을 팔고 있다라고 그렇게밖에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처음에는 저도 이 지앤원 에너지를 상당히 좀 작은 종목치고 상당히 좋아했던 그런 종목 중에 하나예요. 근데 본업이 마찬가지로 아까 시청자님 알고 계시듯이 지열 같은 것들 이런 걸로 인해 갖고 뭐 지금 뭐 훌륭한 대안 수단이죠. 지열 같은 경우는 뭐 이런 거 개발해 갖고 난방 같은 것들 난방열로 이렇게 사용도 할 수 있고 근데 그 부분에 대한 부분보다 다른 쪽이 계속 뭐 얘기가 되면서 주가만 좀 이상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거를 좀 크게 뭐 어떻게 한번 해먹을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 여기서 벌써 2,000원대에서 7,000원대까지 한번 강한 슈팅이 나왔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윗꼬리를 다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득보다는 좀 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주식 투자를 하시면서 잘 모르겠다, 이상하다, 조금 요거 조금 의아한데 싶으시면 그냥 그 종목은 안 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안 하면 본전은 되는데 잘못해서 당하면 크게 당하는 수가 있으니까요. 자, 시청자님 일단 뭐 지금 현재 상태에서 그렇게 뭐 썩 뭐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울 것 같으니까 일단 시청자님께서도 뭐 좀 쭉 5,000원까지 갈지 뭐 쭉 빠질지 모르겠다 뭐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라면 팔고 다른 종목으로 합니다. 뭐 다른 종목들 뭐 반도체 섹터 지금 요즘 좀 반도체 쪽이 이렇게 매기가 좀 오고 있는데요. 뭐 좀 안 움직인 종목들 이런 것들 중소형주 중에서도 꽤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한번 찾아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시청자님 이 종목은 다소 좀 회의적인 의견이 나왔습니다. 도움이 되셨어요? 네, 저도 갑자기 난데없이 리튬을 한다고 그래서 리튬 왜 이 회사가 갑자기 또 리튬에 뛰어드나 해가지고 네. 좀 이상해가지고 지금 문의를 드렸습니다. 연락 잘 주셨어요. 그래서 빨리 좀 빠져나오시고 조금 더 건실하고 튼튼한 기업으로 수익 내시는 방법을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또 연락 주세요.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네. 네, 안녕히 계세요. 예. 지앤원 에너지 살펴봤습니다. 뉴스가 상당히 많은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좀 들여다봤을 때 내실이 있는지, 진짜 사업성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 혼자 좀 판단이 힘드시잖아요. 그럴 때 전문가님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니까 진짜 쉬운 진단 시간 활용해 주세요. 다음으로는요, 게시판에서 기다리고 있는 분들 도와드리죠. 조수영 캐스터 어떤 종목 볼까요? 유튜브를 통해 들어온 종목 진단입니다. 닉네임 네츠님. 종목 두산 밥캣이고요. 매수가는 34,800원으로 25% 보유하고 계십니다. 조정받을 때 추매 목표가는 어디까지 보면 될까요? 라고 남겨주셨네요. 두산 밥캣 오늘 종가가 35,100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네, 수익을 좀 보고 계신데요. 올해 1월 들어 매수하신 것 같습니다. 근래 들어서 건설기계주들이 저평가된 종목으로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자원 개발 수요가 늘면서 수혜를 보고 있습니다. 특히 두산밥켓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영업이익이 1조 원을 달성할 거라는 이런 긍정적인 시각도 있는데요. 두산밥켓 이 종목 추가 매수 목표가 어디로 잡을지 자세한 진단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뭐 이 두산바켓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미국 기업이죠. 요거는 미국 기업인데 미국의 대형 장비 말고 대형 굴삭기 말고 작은 거, 상대적으로 작은 것들, 그런 것들을 만드는 회사를 이 두산 쪽에서 인수를 한 뭐 그런 기업인데요. 자, 지금 뭐 실적 부분들은 상당히 좀, 뭐 작년에 한 1조 정도, 근처 정도 나오니까요. 상당히 좀 좋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두산 파켓이 좀 되게 좋은 그런 퍼포먼스를 보이려면 일단 우크라이나 관련되는 그런 부분들이 전쟁 부분들이 조금 해결이 돼야 돼요. 자,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저는 이 우크라이나 관련해 갖고 뭐 수혜주 뭐 이런 걸로 이렇게 꼽는 종목들을 그렇게 썩 믿진 않아요. 직접 지금 뭐 그 전에 우크라이나 쪽에 이렇게 진출해 있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모르겠지만 너도 나도 수혜주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은 우리나라가 지금 우크라이나가 뭐 어떻게 좀 그 재건 사업을 들어갔을 때 거기다가 뭐 큰 소리 치면서 우리도 할 만큼 했다라는 그런 역할을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뭐 지원 같은 것들 이런 부분들 안 하잖아요. 미국이 가장 크게 좀 지원을 해줬으니까 미국 기업들, 미국에 공장이 있고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이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냥 테마로 형성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고 직접 그 전에 이 진출해 있던 기업들, 그런 기업들, 몇몇 기업들만 좀 수혜를 보게 될 겁니다. 근데 이 두산바켓 같은 경우는 거기에 대한 수혜도 좀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에요.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미국 기업을 두산에서 인수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좀 관련이 있을 것 같아요. 자, 뭐 실적 대비해 갖고 보시면 주가 자체는 지금 뭐 상당히 좀 낮은 수준에서 지금 바닥을 한번 여기 2번 찍었죠, 작년에. 6월 달에 한 번, 그 다음에 9월 달에 한 번 이렇게 바닥을 찍고 좀 움직이는 모습인데요. 지금 이 좀 22평선 요게 좀 이렇게 내려오다가 좀 이렇게 돌아 나오는 모습이 나오고 있죠. 근데 위에는 62평선이 딱 가리고 있어요. 자, 지금 현재 구간이 어디로도 못 가고 지금 좁은 박스권 이 안에서 이렇게 횡보를 하면서 옆으로 이렇게 횡보하는 그런 국면입니다. 자, 뭐 고점은 지금 이때 고점이 한 35,800원 정도가 되겠네요. 그리고 저점은 오늘 저가 정도, 그러니까 34,100원, 요게 오늘 저가인데, 그러니까 크게 움직이지 않고 박스권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하다가 여기서 어디로든 기술적으로 보면 어디로든 움직이겠죠. 그래서 말씀드리는 요지는 그런 겁니다. 긴 관점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이 좀 마무리되고 그럴 때까지, 전쟁은 언제 끝날지는 저도 모릅니다. 저도 모르지만 그게 마무리되는 시점, 뭐 그럴 때까지 좀 기다리시면 지금보다 아마 훨씬 더 큰 주가 상승을 볼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 뭐 현재 상태에서는 옆으로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이니까요.
자, 뭐 지금 조정받을 때 추매 목표가는 어떻게 보면 될까요? 라고 물어보셨는데요. 그렇게 크게 빠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여기 단기간에 보면 22평선이 좀 지지선 역할을 할 거고요. 그거는 22평선은 지금 현재 34,700원 정도가 있고 좀 더 밀리더라도 122평선 정도, 그 가격은 지금 34,000원 정도 근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추가 매수를 25%인데 추가 매수를 더 들어가는 건 좀 아닌 것 같은데요. 꼭 추가 매수를 하시고 싶다라면 13,400원 정도에서 매수를 하시고요. 지금 현재 보유하고 계신 거 요것만 좀 들고 가는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두산마켓 그대로 일단은 좀 홀딩 의견이 나왔습니다. 게시판에도 진성티 씨는 빠졌는데 두산마켓은 왜 안 빠졌지? 뭐 이러면서 종목에 대해서 얘기를 좀 두런두런 나눠주시고 계시네요. 그리고 주식 투자 하시면서도 여러분들의 생활과 관련된 이야기들도 나눠주고 계시는데 귀농을 하신 시청자분이 계신가 봐요. 혹은 원래부터 약간 이 농사를 하시나 봅니다. 그래서 이 생활과 관련된 얘기를 두런두런 좀 나눠주고 계시는데 이렇게 서로에 대해서 알아가고 또 투자 생활은 어떠는지 이런 얘기를 통해서 조금 더 외롭지 않게 주식 투자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이런 이야기 사이에서 또 비집고 종목을 올려주신 분들 중간중간에 계시죠? 저희가 다음 종목 한번 골라보겠습니다. 어젠가 그젠가 저희가 LG생활건강 급락할 때 이 시간에 진단해 드렸잖아요. 그런데 또 아모레퍼시픽이 지금 신청이 올라와 있는데 아모레퍼시픽은 실적 발표하고 나서 또 좋아가지고 이 부분이 좀 궁금하더라고요. 젤파고님이 마침 잘 올려주셨습니다. 젤파고님이 신청해 주신 아모레퍼시픽 보겠습니다. 17만 1,000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9% 비중이시래요. 오늘 아모레 종목 좋았는데 무사히 매수가 위까지 갈 수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주셨어요. 아모레퍼시픽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하면서 오늘 7% 정도의 강세 움직임을 띠기도 했습니다. 화장품 대형주들 두 종목이 너무 희비가 엇갈리는 요즘 실적 시즌이어서 다소 좀 궁금하던데요. 아모레퍼시픽 과연 원금 회복 가능할까요? 전문가님 의견 알려주세요. 자, 일단 뭐 이 아모레퍼시픽이나 화장품 업종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주가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건 중국 관련되는 내용이죠. 근데 좀 어제 급락했던 부분들은 중국 쪽에서 뭐 우리나라 한국에서 오는 입국자들 PCR 검사 전부 다 하겠다. 그리고 또 그 PCR 검사에서 양성 나오면 격리시키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뭐 좀 되게 좀 기분 나쁘죠, 우리는. 기분 굉장히 나쁘지만 일단 주가에는 그런 부분들이 영향을 주는데 그러면 이 중국 쪽에서는 우리나라에 여행을 가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자국 국민들 보고 하는 얘기예요, 이거는. 우리나라보다도, 야, 너네 한국 갔다가 들어올 때 코로나 검사할 거야. 이런 얘기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 중국 쪽에 지금 보복이 좀 계속되고 있는데 아마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가 중국 비자 발급 중단을 2월 말까지, 그때까지로 연장을 했는데 원래 1월 말까지였습니다. 한 달 연장을 했는데 이 부분이, 2월 말까지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또 불만을 품어서 그런 과정에서 나온 건데요. 이게 중국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 조금 심하게 이럴 가능성이 앞으로도 계속 좀 있다라고 봅니다. 뭐냐면 그 중국 외교부장이요. 왕이었었죠. 왕이 외교부장이 있었는데 그 임기가 끝나고 새로 거기 임명된 사람이 천강이라는 사람이 임명이 됐는데요. 이분이 주미대사를 하다가 외교부장으로 임명을 받은 거예요. 근데 뭐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과거에도 좀 독한 얘기를 좀 많이 했어요. 미국 쪽에 주미대사 할 때 미국 쪽에다가도 뭐 할 말 못할 말 뭐 다 했고 우리나라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미 동맹은 지나간 과거 얘기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게 쉽게 얘기하면 너네 줄 똑바로 서야 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마 본보기로 지금도 뭐 이런 걸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번 성향으로 봐서는 좀 더 나올 가능성들이 있어요. 자, 그리고 화장품 업종들 같은 경우는 지금 중국인들이 벌써 자기들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몇 년 전부터 이 화장품 업종에 대해서 좀 되게 안 좋게 매매할 종목 아니다, 매매할 섹터 아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그 생각은 지금도 여전히 변화가 없습니다. 뭐 그런 부분들은 있을 수 있겠죠. 2월 말 정도에 이게 우리나라가 해지하니까 또
정부 쪽에서는 빠르면 뭐 중국 쪽 코로나가 좀 잦아들면 그 전에도 우리 비자 발급 이거 중단한 거 재개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으니까요. 만약에 그런 부분들로 이어지면 조금 움직임은 나올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한계가 좀 있다라는 생각이고요. 이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도 지금 실적 부분들 상당히 잘 나왔다라고 그렇게 보는데 내년 실적도 예상치도 한번 보게 되면요. 내년 실적 예상치 대비해 갖고 이 주가가 결코 싼 주가는 아니다라는 생각이에요. 자, 지금 내년에 올해 한 3,600억 정도 예상이 나오고요. 내년에 4,400억 정도 예상 영업이익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주가 자체는 시가총액이 지금 8조 8천억이에요. 자, 영업이익에 내년도 기준으로 하더라도 2배가 넘는다라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 이 정도, 영업이익의 20배 정도가 되려면, 그쵸. 이 성장성을 어느 정도 성장을 하는 그런 기업이라 해야 됩니다. 근데 성장세가 좀 멈춰있는 그런 기업한테 조금 과한 밸류에이션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자, 일단 17만원 본전까지 올 수 있을까요? 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자, 지금 17만원까지는 조금 그렇고요. 16만원대 후반 정도, 그 정도까지는 좀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주요 저항선이라고 생각되는 부분들, 그 부분은 좀 돌파를 시도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자, 그렇다면 전고점 근처, 전고점이다라면 여기가 되겠죠. 작년 6월달 정도, 그 정도 가격이 전고점으로 볼 수 있을 텐데, 그 가격이 17만원 약간 넘는, 고점이 17만원 약간 넘는 가격입니다. 그러니까 16만원대 후반 정도, 그 정도까지 올라오게 되면 저항을 받는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일단 16만원 후반대 정도, 그 정도까지 오면 요거를 정리를 좀 하시고 다른 종목에서 매매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16만 원 후반이면은 시청자님 매수하신 가격하고 사실 큰 차이는 안 납니다. 17만 1,000원에서 사셨으니까요. 거의 원금 근처에서 약간의 좀 융통성을 발휘해 주셔서 그 즈음에서 마무리 지으시는 게 가장 좋은 시나리오가 될 것 같다. 이재필 전문가 아모레퍼시픽에 대한 견해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한 종목 정도 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게시판에서 아까 전에 안트로젠 있었죠. 안트로젠을 신청해 주신 신강금님의 안트로젠 이 사연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9,000원에 사셨고요. 비중 10%다 얘기를 해주셨는데 오늘 좀 올라서 수익 내고 계시지 않을까 싶었는데 이분이 사신 가격이 19,000원, 오늘 종가가 올라도 지금 15,000원이 안 됩니다. 그동안에 안트로젠이 너무 많이 밀렸었네요. 그래도 요즘에 오늘 알테오젠도 그렇고 이렇게 제약바이오 쪽에서도 호재성 뉴스도 있고 들썩들썩합니다. 과연 원금 회복까지 할 수 있을지 19,000원에 10% 진단 부탁드립니다 하셨는데요. 안트로젠 오늘 좀 오른 이유도 좀 궁금해지고 또 시청자님은 어떤 식의 대응 전략이 필요할지 이재필 전문가님 알려주세요. 안트로젠이 왜 올랐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네요, 지금. 명확한 뉴스가 이유는 없죠. 네. 나중에 찾아보면 분명히 나오긴 나오겠죠. 자, 제약바이오 쪽 지금 조금 움직이니까 상대적으로 소외받았다라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움직였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대형 호재들 요런 걸로 인해서 움직였다라면 7% 움직이고 말고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확 치고 올라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거래되는 과정에서 수급 쪽에서 조금 이렇게 한꺼번에 조금 몰리면서 이런 모습이 나온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들고요. 자, 지금 제약바이오 쪽이 조금 잠깐 꿈틀하고는 있는데요. 제약바이오 상담할 때마다 좀 말씀을 드리죠. 제약바이오는 아직까지는 좀 이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약바이오 쪽이 움직일 때 보면요. 어떤 종목을 이렇게 되게 많이 좀 신경을 쓰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자, 그런 거 별로 신경 쓸 거 없습니다. 제약바이오 쪽 같은 경우는 움직이면 한꺼번에 다 움직여요. 한꺼번에 다 움직이고, 그때는 주가가 조금 시가총액 1, 2천억대 이 정도 있는 종목들 아무거나 잡아놓으면 두세 배는 수익이 나는 게 제약바이오 쪽인데, 불행히도 아직까지는 연준에서 금리를 파월 의장이 조금 비둘기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도 금리 올리는 걸 속도를 조절하고 한두 번 정도 그렇게 더 올린다라는 얘기죠. 그러고 난 다음에 금리를 내리겠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냥 돈줄은 꽉 쬐놓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지금 그 금리 말고 또 다른 부분들 하는 부분들 있잖아요.
채권, 요런 부분들 매수했던 거, 뭐 그런 거 지금 다시 매각을 하면서 시중에 있는 돈을 또 계속 끌어들일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돈이 시중에 확 풀리는 그런 구간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 안트로젠 같은 경우도 당장 뭐 좀 그렇게 크게 어떤 특별한 재료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당장 크게 올라가긴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일단 기술적으로 본다라면 이 62평선은 조금 저항선이 될 것 같은데 그게 오늘 고점 근처하고도 조금 비슷한 가격입니다. 15,200원 정도인데 오늘 15,010원을 찍었네요. 자, 그래서 조금 저항선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일단 뭐 요거를 돌파하게 되면 16,000원대 이상 정도도 한 번은 좀 볼 수 있겠는데 일단은 1차 저항선이 뭐 말씀드렸던 15,100원 정도, 그 정도가 1차 저항선이고 2차 저항선이 지금 뭐 현재 122평선이 위치한 16,200원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뭐 조금 반등 나오면 꼭 이 원금에 되게 좀 많이 연연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 얘기 한 가지만 또 좀 말씀을 드릴게요. 100이면 100, 1000이면 1000, 10,000명이면 10,000명 전부 다 합니다. 주식을 오를 것 같으니까 사는 거죠. 빠질 것 같은데 사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대부분이 또 그 신념 때문에 주식을 빠져도 그냥 방치해두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자, 일단은 지금 뭐 제약 바이오 섹터들보다는 좋은 섹터들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눈에 띄니까요. 일단은 16,100원 정도 2차 저항선까지 뭐 그때까지는 조금 기다려 보시고요. 자, 뭐 16,000원 근처까지 좀 올라가면 정리하고 다른 종목에서 좀 수익을 내는 뭐 그런 방법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안트로젠 원금 회복까지는 조금은 어려울 것 같고요. 16,000원 선까지는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가격 전략 세워드렸습니다. 지금 이유 없이 오르는 게 제일 좋은 호재라고 이렇게 또 코멘트 달아주신 분도 계시는데요. 안트로젠을 비롯해서 요즘 들어서 제약바이오 진단 신청도 조금씩 좀 들어오는데 앞으로 이쪽도 훈풍이 불고 또 여러분들의 마이너스가 플러스로 바뀌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쭉 살펴봤는데요. 그나마 좀 다행인 게 물론 오늘도 손실 보는 분들을 저희가 도와드리기는 했지만은 예전에는 정말 반토막인 종목군들 신청이 너무 많아서 안타까웠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매수가 근처에서 연락 주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셔서 그래도 1월장이 좀 괜찮았구나. 이제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뭔가 좀 자신감을 가지고 해봄직한 상황이 펼쳐지는구나. 이런 생각을 오늘 진단을 쭉 들으면서 느끼게 됐습니다. 그러면 내일은 금요일장입니다. 어떻게 대응 전략을 세워봐야 될까요? 이재필 전문가님 알려주세요. 자, 뭐 최근 들어서 방송 출연할 때마다 계속 드린 얘기를 또 뭐 반복을 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아까 이 장시작이 된다. 프로그램 시작할 때 그때 말씀드렸던 얘기하고도 또 일맥상통하기도 합니다. 자, 지금 뭐 이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 전고점 그다음에 242평선 여기서 좀 저항을 받았죠. 월요일 지난주에 뭐 이 242평선을 좀 뚫었는데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조금 밀리면서 지금 242평선 돌파에 한번 실패를 했습니다. 우리 월요일 날. 그랬고 뭐 오늘도 마찬가지 242평선을 돌파를 하고 시작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지키질 못하고 밀린 모습이고 종가에는 그걸 깨는 모습이 나왔어요. 자, 그렇다면 이 코스피 시장의 뭐 상승 탄력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좀 떨어질 수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니까 이런 데서 투자 아이디어를 좀 찾으려면 코스닥 시장이 코스피 시장보다는 좋을 것 같다라는 그런 얘기니까 뭐 삼성전자를 매수를 할 거를 코스닥 쪽에서 실적 괜찮은 뭐 반도체 관련주들 뭐 이런 쪽으로 좀 매수를 하는 게 좀 더 좋은 그런 수익률을 얻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물론 성향에 따라서 좀 틀리죠. 나는 오래 들고 갈 거야. 사서 그냥 묻을 거야. 나는 저 주식 볼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좀 묻어 놓는 게 좋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를 매수를 하시는 게 좋겠지만 자, 뭐 그냥 조금 주식에 이렇게 좀 단기적인 수익률 뭐 이런 거에도 관심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 코스피 시장보다는 코스닥 시장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화면에 보이는 차트가 코스피 시장 차트인데요. 자, 딱 봐도 지금 코스피 시장 차트보다는 코스닥 시장의 차트가 상대적으로 좀 더 좋은 모습입니다. 그리고 수급도 마찬가지로 지금 1월 달에 코스피 시장 쪽으로 수급이 많이 들어갔어요. 6조 3천억이 외국인들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자, 중국 시장 개장하고 뭐 그러고 난 다음부터 코스닥 시장으로 훈풍이 불고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뭐 좀 지난주에
뭐 지난주에도 이런 얘기 똑같은 얘기를 말씀드렸으니까요. 그래서 그 연장선으로 말씀드리는데 지난주에 실행을 하셨으면 굉장히 좀 좋았을 텐데 지금은 그 효과는 조금 반감되겠지만 어쨌거나 그래도 이 코스피 시장보다는 코스닥 시장이 좋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실적 부분들 한번 꼭 한번 체크를 해 보시고요. 그 실적 되는 종목들 중에 억울하게 좀 주가가 빠진 그런 종목들이 꽤 있습니다. 자, 그런 종목 중심으로 조금 매수를 해 보신다라면 그렇게 크게 오르지 않고 최근 들어서 크게 오르지 않은 종목 중에 그렇게 찾아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쪽에서 그리고 실적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오르지 못했던 종목군들 쪽에서 수익을 좀 찾아보자 의견을 주시네요. 오늘 자세한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재필 전문가와 함께 여러분들의 고민을 살짝 들여다보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오늘 진단 못해드린 종목 내일 신청 꼭 해주세요. 그리고 또 남은 오후 시간 날씨가 좀 다시 쌀쌀해지는데 건강관리 유의하시고요. 남은 오후 시간은 에너지 충전하시고 또 내일 금요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습니다.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